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하려다가 마지막에 못했던 그 개발 환경,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통합 개발 환경 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를 사용하고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를 사용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컴파일하고 실행의 과정을 해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작동에 대한 그 기본 사항을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메모리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잘 사고를 할 줄 알아야지 그것을 잘 컴퓨터에게 시킬 수 있습니다. 로직을 잘 만들어서 그거를 순서대로 잘 정리해서 컴퓨터에게 하라고 명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의 강의의 순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없으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지에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툴킷에서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를 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설치하셔서 클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는 넘어가고, 혹시라도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러 버전으로 설치를 하셨다면 이게 실행이 된 다음에 개발 환경 CL이 잘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 컴퓨터를 다시 새롭게 다 포맷하고 다시 새롭게 다 시작하시거나, 두 번째 방법, 환경 변수를 설정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개발 환경 변수 설정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방법을 사용해 주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을 설치하시고 원인스톨 하시고 버전을 여러 버전을 설치하시다 보면은 이 개발 환경 툴킷이 실행될 때 CL이라는 명령어가 잘 사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CL 명령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LS, Clear Screen, CLS,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해당하는 자기가 원하는 폴더를 위치를 카피, 그 다음에 CD, 위치를 붙여넣기, 그래서 위치를 여기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폴더를 명령어로 만들고 싶으면 mkdir을 쓰시면 됩니다. mkdir today를 하면은 today라는 폴더가 여기 생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cd change directory today.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런 파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트패드를 실행을 시키셔가지고 해당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 내용을 적어 넣으시면 되는데, 제가 카피 페이스트해서 한 번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에 이 위치에 이 파일 이름으로 hello.c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장하시고, 그러면 이 폴더에 hello.c 파일이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폴더 위에서 cls clear screen 한 다음에 cl hello c를 컴파일을 하면은 이 컴파일의 결과로 오브젝트 파일과 실행 파일이 여기에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cls hello.exe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의
요약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슬라이드를 따라가 보시면 지금 제가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가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실 수 있겠죠? 똑같이. 자,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커맨드를 할 수 있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편한 사람도 있고 요게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 프로그램, IDE, 비주얼 익스프레스 같은 소프트웨어를 써서 사용해서 개발하면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IDE,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 무료 버전을 이용해가지고 이 작업을 손쉽게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좀 더 개발 환경이 GUI로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윈도우즈 7 같은 경우는 비주얼 익스프레스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익스프레스,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 2003 4 데스크탑 이걸 실행을 시키면은 기본적으로 이 개발 환경이 실행이 되고, 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최대한 따라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자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저게 못 따라오네. 최대한 이쪽 스크린만 이용해야 되겠네, 오늘은. 자, 여기까지 했죠. 비주얼 스튜디오 최대한 여기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익스프레스 버전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작업을 최대한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작업을 최대한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요거를 순서대로 해보셔도 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새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프로젝트를 단위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지금 할 것은 비주얼 C++의 윈도우 32 프로젝트 타입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들이 저장되는 위치를 제가 편의상 이 폴더 위치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 내에 폴더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으로 또 폴더가 또 새로 생길 겁니다. 제가 Today Example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다음 여러분들 이걸 다 몇 가지를 저희들이 결국에는 해보게 될 텐데 지금은 콘솔 응용 프로그램, 콘솔 명령어 창을 넣을 수 있는 윈도우 창에서 할 수 있는 타입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콘솔 응용 프로그램. 이것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그 템플릿가 다릅니다. 근데 어떤 거를 해도 다 똑같은 작업을 할 수는 있는데 편하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콘솔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빈 프로젝트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어있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던데 이걸 끄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빈 프로젝트 이거를 꼭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빈 프로젝트. 여기에도 empty 프로젝트 이게 그 말입니다. empty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소스 파일, 헤더 파일, 리소스 파일 이런 폴더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소스 파일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소스 파일 오른쪽 버튼 클릭, 소스 파일 오른쪽 버튼 클릭 또는 프로젝트 가셔가지고 새 항목 추가 이걸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똑같습니다.
프로젝트에 가셔서 새 항목 추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스 파일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 새 항목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새 항목을 추가를 하시고 제가 C++가 C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C++ 소스 파일은 이름을 제가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hello.c라고 제가 정해주겠습니다. 추가. 그럼 hello.c 파일을 여기다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 치고 싶지 않고 예전에 했던 것을 가져와서 저장을 하시면은 자, 여기 Today Example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었죠. 거기 폴더가 생기고 다시 또 그 폴더 이름 안에 들어가시면은 hello.c 파일이 여기 안에 저장이 된 겁니다. 이 작업을 좀 전에는 이걸로 했죠. 커맨드 툴로 했는데 GUI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빌드를 한다는 얘기는 이 지금 프로젝트 안에 있는 소스 파일, C 파일들을 한 번에 다 헤더 파일들을 이용해서 컴파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 머신이 알아볼 수 있는 랭귀지로 전환을 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문법에 맞는지 체크를 하고 전환을 시킨다. 컴파일, 빌드. 다시 빌드는 기존에 컴파일할 때 생긴 임시 파일들을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는 컴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다시 빌드를 자주 사용합니다. 빌드를 사용하면 예전의 파일들을 다 지우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빌드 성공. 지금은 아주 간단한 예제, 요걸로 충분한 작은 example이기 때문에 요걸로 빌드 컴파일이 잘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폴더에 위쪽 여기 폴더에 디버그라는 쪽에 가시면은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todayexample.exe라고 실행이 될 수 있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파일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셔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한번 프린트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끝나게 보이고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커맨드 툴로 가셔가지고 같은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cd 이 위치로 cd 디렉토리를 cd change 디렉토리 cd 하고 그 폴더 위치를 정해 주시면 그쪽으로 옮겨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겨져 있는 today example.exe 이렇게 실행하면 이게 실행이 되는 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 내에서 프로젝트 디버그 쪽에 가셔가지고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누르시면은 같은 식으로 되는 것을 여기 창에서 보여줍니다. 쉽게 확인하라고. 이게 아까 전에 확인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이 커맨드 창에서 보여주고 끝내주는 겁니다. 그 작업을 실행하는 결과를 익스프레스에서 쉽게 보여주는 것은 여기 디버그에 가셔가지고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누르시면은 이 작업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전달이 됐나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제가 이 내용을 다 한 거고요. 이 내용을 다 한 거고 윈도우 7 버전에서는 익스프레스 같은 걸 찾으셔가지고 실행을 시키고 또는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고 이런 것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에러가 나오면은 다음과 같은 그 검색 작업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의 환경 파일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했을 때는 이 설치된 것으로 기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했을 때는 이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stdafxh 파일이 include 돼야 되는데 없다. 이런 에러 파일이 났는데 그 에러 파일이
그 에러 메시지가 나면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천하는 대로 요 상황대로 바꾸시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한번 에러가 났다고 생각해보고 이 프로젝트의 환경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이름을 Today Example이라고 만들었죠. 여기 누르시고 쉽게 보는 방법 오른쪽 클릭. 자, 여기 프로젝트 파일 탐색기, 솔루션 탐색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누르시고 오른쪽 클릭. 여기에 속성 누르시면은 저희들이 처음에 누르면서 했던 것을 반영해서 기본적인 환경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에 C++, 그 다음에 명령줄. 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GS, Analyze, W3 어쩌고저쩌고, OD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이 여기서 CL 하고 했던 여기 사이에 파라미터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가 쉽게 손을 눌러서 한 번에 해주도록 다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저희들이 여기 컴퓨터에서는 CL 해서 hello.c를 컴파일을 했죠. 이렇게 컴파일을 했죠. 좀 예전에 이그젠플에서는 이 사이에 이렇게 옵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옵션. 실행을 시킬 때 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옵션을 넣을 수 있는데 그 작업들을 이 익스프레스가 쉽게 한 번에 다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저희들이 CL 할 때는 기본 옵션으로 그냥 단순하게 컴파일을 했는데 지금 익스프레스의 솔루션 프로젝트 내에서는 여기에 적혀져 있는 환경 설정대로 명령줄이 이렇게 생겨서 컴파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 중에 프리컴파일드 헤더라는 특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처리 프리컴파일 헤더 프리컴파일 헤더가 사용이 지금은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리컴파일드 헤더의 상황에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컴파일드 헤더가 그 사용이 안 된 채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컴파일이 됐기 때문에 여기 그 익스프레스에서 저희들이 아무런 에러 없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 여러분들의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에 설치하는 버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것처럼 프로젝트를 눌러서 만들었을 때 지금 이 컴퓨터 디스크에서는 에러가 안 났는데 여러분 컴퓨터 환경에서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에러가 나면은 이렇게 그 환경을 바꿔가지고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의 속성을 프리컴파일드 헤러를 없애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컴파일을 하시면은 분명히 될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여기서는 에러가 안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CL을 시킬 때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CL을 시킬 때 CL 명령어가 그 커맨드 창에서 실행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LS 클리어 스크린 여기 그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실행 쇼트컷에서 개발자 환경 실행 파일을 누르시면은 CL이 작동이 되도록 패스가 잡혀서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러 번 설치하시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가 CMD입니다. 커맨드, CMD, 커맨드 프롬프트, CMD,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시키면은, 비슷한 게 생깁니다. 명령 프롬프트, CLS, 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L을 하면은, CL, 명령어가 인식이 안 됩니다. 나는 못 알아듣겠다. CL 명령어가 실행할 수가 없다. 어디에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고 있죠. 에러 메시지.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pass는 %pass, 세미콜론, CL이 들어있는 폴더 위치를 넣고 엔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pass는 %pass, 세미콜론, 그 다음에 땡땡으로 묶고 CL이 들어있는 pass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CMD를 눌러서 커맨드 창을 만들었을 때는 pass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환경 변수의 pass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에 CL이라는 실행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는 패스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CL이 실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CL 위치를 찾아서 넣어 보겠습니다. 이 CL이 이 폴더 밑에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확인차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12, 비주얼 VC, VIN 여기에 보시면은 CL 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cl.exe 제가 이걸 실행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폴더를 카피하시고 여기에 가셔가지고 set path는 %, 세미콜론, 땡땡 요 사이에 붙여넣기 땡땡 이거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CL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CL 명령어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셨던 것처럼 폴더 위치로 가셔가지고 이 파일들을 컴파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경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또 다른 패스를 더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 폴더만 패스에 추가를 시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stdioh를 찾을 수가 없다. 요거에 해당하는 패스를 더 추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컴퓨터 환경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서 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CL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전달을 해드렸고 이 컴퓨터 환경에서는 다른 것도 더 패스에 추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 여기까지 잘 전달이 됐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그 윈도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리눅스 사용해 보셨나요? 리눅스 지금 저희가 커맨드 창을 이용해서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것들 해서 보여드렸죠. 그런 것처럼 대부분 리눅스 환경이 그 윈도우 시스템이랑 비슷하고 커맨드 창에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선택적으로 집에 가셔서 해보시고 싶으시면 해보십시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해서 보여드릴 텐데 리눅스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전체적인 플로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그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비주얼 C++ 익스프레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했습니다. 시그윈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인스톨을 해당하는 32비트, 64비트에 맞게끔 하셔가지고 환경 변수를 바꿔주시고 똑같이 hello.c를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는 GCC입니다. GCC로 hello.c를 컴파일을 하시면은 hello.exe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리눅스 환경을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윈도우 환경에서 커맨드 창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를 사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 슬라이드가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자,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질문. 거의 다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고, 대부분 비주얼 C++로 익스프레스로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커맨드 창으로 결과가 제대로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게 되겠지만, 그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푸츠 파일 같은 것이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어디에 선언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대부분 작업을 하시고 그 결과를 커맨드 창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또는 다른 컴퓨터에 옮기셔가지고 컴파일을 한 번 더 커맨드 창으로 한 번 더 해보시고 크로스 체크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컴파일하고 링크하는 작업을 같이 하는 거고 아마 축약이 컴파일과 링크인 것 같아요. 컴파일과 링크를 한 번에 해주는 기능인 것 같아요. 컴파일과 링크를 한 번에 해주는 작업인데 그거는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파일을 해서 저희들이 쓰는 프린트하라는 명령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뜻을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걸로 전환시키고 그거를 실행 파일로 전환시켜주는 기능이 통째로 되는 게 CL, 비주얼 C++에서는 익스프레스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컴파일과 링크 작업이 한 번에 일어난다. 또 질문. 용어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해도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 정도 나와 있죠. mkdir 폴더를 만든다. cd 폴더의 위치를 옮긴다. 뭐 이 정도만 나와 있고 일단 이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몇 번 보여드리고 몇 개의 명령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들이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d, 현재 디렉토리 이름을 바꿉니다. cls, 클리어 스크린, 화면을 지웁니다. 이런 명령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일부만 사용할 겁니다. 일부만 사용할 것이고 이것들을 많이 알수록 좀 더 빠르고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클릭하고 GUI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커맨드 창으로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쉽게 커맨드 창으로 노트패드도 실행시키고 파일도 저장하고 컴파일도 하고 빨리빨리 하면 훨씬 더 능률이 오를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두 번째 내용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질문에 나왔던 것과 연결이 돼요. 컴파일을 하고
제가 이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파일을 하면 C 언어 랭귀지의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직접 쳐서 넣은, 타이핑해서 넣은 hello.c의 파일이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바뀝니다. 그 비주얼 C에서는 오브젝트 파일로 바뀝니다. 오브젝트 파일, OBJ 파일로, OBJ 파일, OBJ로 끝나는 파일로 전환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는 알아보기 어렵고 컴퓨터만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잘 묶으면 링크를 잘 시켜서 실행 파일로 executable하게 실행 파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hello.exe 파일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한 번에 해주는 명령어가 cl.exe. 우리가 커맨드 창으로도 했고 익스프레스로도 확인했던 cl 명령어가 이 작업을 한 번에 다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익스프레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 예제 hello.c 소개하는 거 봤죠? 여기서 이제 빌드를 하면은 다시 빌드 성공이 되고, 지금 저희가 이 프로젝트 솔루션 폴더에서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시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cd 자, hello.c를 실행을 시키면은 cl compile and link 실행을 시키면 hello.c 파일이 hello.exe 여기까지 되는 걸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여기에 하나 더 생기는 파일이 OBJ 파일입니다. OBJ 파일, OBJ 파일. OBJ 파일은 오브젝트 파일입니다. 여기 이 파일은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은 저희들이 읽어볼 수 있는 파일이고 OBJ 파일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파일. 이 파일을 가지고서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 환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 폴더에는 이제 OBJ 파일만, 오브젝트 파일만 있는 겁니다. 소스 파일, C 파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파일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 파일의 위치로 옮기면 여기 내에서는 hello.object 파일, obj 파일만 있습니다. obj 파일. 이게 옛날 게 올라갔구나. 자,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링크 그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참조를 해볼게요. 자,
자, 이거를 첫 번째 강의 자료에 보시면은 링크에서 out 땡땡 실행 파일 이름 쓰시고 오브젝트 파일을 쓰시면은 실행 파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물론 CL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사용해서 링크가 되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link ink out 실행 파일 이름을 어떤 걸로 해볼까요? mytest.exe hello.obj 이렇게 하면 obj 파일을 다시 mytest.exe로 바꾼 겁니다. 지금 제가 한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오브젝트 파일만 있는 것을 링크 작업을 통해서 실행 파일로 전환시킨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알아보기 어려운 오브젝트 파일, 머신 인터프리터블 랭귀지. 요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읽어볼 수 있는 텍스트 파일. 컴파일에서 오브젝트 파일 만들고 링크에서 실행 파일. 자, 그러면 여기서 실행 파일이 생겼으면 my 테스트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C 언어 그 프로그램의 작동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 오브젝트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lib 파일이라고 따로 묶어서 관리를 합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오브젝트 파일들이 여러 개 생기면 굉장히 많아지면 불편하겠죠. 그거를 한 번에 모아서 lib 파일이라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컴퓨터의 기본 그 구조는 여러분들 이제 아실 겁니다. 기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컴퓨터 다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100만 원짜리 컴퓨터 장비를 샀다고 합시다. 그 중에 하드웨어 값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하드웨어 값이 대략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그 다음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소프트웨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설치하는 뭐 윈도우, 그 다음에 그 엑셀, 그리고 HWP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대략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될 겁니다. 하드웨어 값이 대략 한 50%에서 60%.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하드웨어 값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계속해서 대량 생산과 그 기계 발달로 인해서 하드웨어 값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소프트웨어의 포션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하드웨어의 그 내부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액션을 넣습니다. 인풋,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클릭을 하거나 그렇게 넣으면은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CPU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액션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키보드에서 3을 치면은 그 결과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고, 이거를 할 때 내부적으로 CPU 내에 그 계산하는 로직 ALU 이거 들어보셨나요? Arithmetic Logic Unit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더하기 빼기 단순한 연산을 많이 해주는 로직을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는 이 컴퓨터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널 메모리, 엑스터널 메모리, 그 롬하고 램, 그 CD-ROM 들어보셨죠? CD-ROM 읽기만 할 수 있는 거. 보통 외장 그 메모리 형태로 있는 CD-ROM 읽기만 하는 거. 랜덤 액세스 메모리, RAM. 여기에는 그 저희들이 단순하게 필요한 빨리 액세스 해야 되는 작업들은 가까운데 두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즉 여러분들 컴퓨터 그 책상 한번 보십시오. 내 주변에 보시면은 연필도 있고 노트도 있고 임시로 여기에
그 책들을 모아놓는 공간들이 있죠. 여기에서 내가 뺏어 쓰고 오래 쓰는 것들은 저기 책장에 꼽혀 있고, 책장에 꼽혀 있는 것들이 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자주 접근해야 되는, 빨리빨리 사용해야 되는 노트, 필기도구 같은 건 옆에 두죠. 그런 것들이 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손으로 바로바로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메모리가 랜덤 액세스 메모리. 자, 저희들 인간도 거의 컴퓨터랑 비슷하고, 저희들이 하는 이 생각하는 로직을 이제 컴퓨터에 투영시켜서 컴퓨터가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의 기본적인 처음에 밑단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가장 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는 윈도우 7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뭐 안드로이드, 애플, iOS, 그리고 타이젠, 뭐 여러 가지 OS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그 OS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기반해서 소프트웨어들이 단계적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들이 예를 들어서 엑셀 스프레드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HWP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들이 올라가 있고, 또 다른 종류는 계산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매트랩, R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있으시면서 R하고 매트랩 같은 것들을 서서히 배워서 졸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랭귀지가 이제 개발 환경 랭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은 C 언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C 언어가 굉장히 기본이고, C 언어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객체 개념이 들어가는 게 C++가 나왔고, 그래서 C++는 C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C를 잘 하시면은 객체 지향 개념만 조금 추가하시면 C++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여러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조금씩 다르게 소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디바이스, 기계에서 법령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JAVA, 자바 랭귀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바 랭귀지는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이 자바를 잘 아시면은 C++도 거의 같은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C를 하시고 자바를 하시면 C++는 거의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바가 생긴 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계산하고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이라는 랭귀지가 또 나왔습니다. 파이썬이라는 랭귀지가 또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랭귀지를 합쳐서 쓰고 있는데 C# 언어의 C++의 객체지향 개념이 조금 더 추가된 C#이라는 랭귀지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랭귀지들이 여기에 컴퓨터 랭귀지. 우리는 C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 기본으로 1896년 NC. 이거는 상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은 겁니다. NCC를 스탠다드 기반으로 한 C 언어, 기반으로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NCC 스탠다드한 C를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말씀드렸고, 처음에 소스 파일, 이것들은 저희들이 한 예제에서는 hello.c에 해당하는 겁니다. hello.c에 해당하는 거고, 그걸 컴파일을 하면 임시로 오브젝트 파일이 생기는 걸 저희들 봤죠. 그게 오브젝트 파일,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는 파일. 그 다음에 그거를 링크를 잘 시키면 executable한 실행 파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파일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스를 전해주지 않으면서.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소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실행하도록끔 하고 싶으면 내가 이 작업을 해서 오브젝트 파일을 넘겨주면 그 사람이 잘 링크만 시키면 실행 파일로 만들 수 있고, 내 로직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LL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서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보면은 어떤 폴더 같은 데 가시면은 여러 가지 파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보면은 DLL 파일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신텍스 오류. 이게 무슨 오류인지 혹시 이해하시나요? 신텍스 오류. 신텍스. 문법 에러입니다. 문법 에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줄이 끝나고 제가 세미콜론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세미콜론을 안 넣으면은 분명히 불평을 할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문법에 안 맞다고. 내가 이해하는 문법하고 안 맞다고 분명히 불평할 겁니다. 다른 거 죄송합니다. 이 세미콜론을 이거를 빼면 잘 눌렀네. 제가 지금 뭔가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열어볼게요. 이거를 열어서 아까 전에 열렸던 게 저희들이 여러 파일을 열면서 다른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걸 고친 겁니다. 여기에 솔루션에 들어있는 걸 안 고쳤고. 그래서 이거를 열어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오류가 났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오류를 다 보시면은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은. 구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오류.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문법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문법에 안 맞다. 일단 문법에 맞으면은 컴파일은 됩니다. 문법에 맞으면은 신텍스 오류는 비켜가고 오브젝트 파일로 생성시켜서 컴파일은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링크, 좀 전에 보여드렸던 link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 파일을 실행 파일로 한 번에 묶어서 옮기는 링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링크 작업을 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든 오브젝트 파일이면 그 라이브러리를 같이 참조해서 링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링크 정보가 불충분하게 돼 있으면 링크할 때 실행 파일로 만들 때 불충분한 정보 때문에 링크 오류가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링크할 때 묶을 때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실질적인 어려운 부분입니다. execution runtime error. 문법에는 맞아서 컴파일은 됐지만 실행할 때 우리들이 의도하지 않은 대로 계속 이상한 작동을 하는 버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버그, 글리치 등등 여러 가지 실행 타임에 생길 수 있는 오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의 투여량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딩하는 작업은 전체의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코딩하는 작업은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쪽에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하는데 거의 20%, 그리고 나머지 60% 이상은 그 후반에 테스팅하고 다시 수정하는 작업, 이게 후반부에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코딩 자체가 정말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잘 사고해서 계획을 잘 짜고 그거대로 코딩하는 것은 문법에 맞게끔 잘 옮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 문법에 옮기는 작업은 자바로 옮길 수도 있고 C++로 옮길 수도 있고 C로도 옮길 수도 있고 파이썬으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플랜으로 이거는 어떤 함수를 쓰겠다, 요 로직은 어떻게 가져가겠다, 그 플랜을 잘 짜놓으면 그거를 타이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문법만 한
한 달 정도만 문법만 읽으시면 충분히 누구라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인 사고와 플래닝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이후에 테스팅하고 메인터넌스 다시 수정하고 이거에 시간을 엄청 많이 보내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줄이려면 논리적인 사고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그 숙제가 많이 나가게 될 텐데 숙제를 잘 보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플랜을 잘 짜야 됩니다.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인풋하고 아웃풋이 무엇인지 무엇을 받아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이그젬플도 많이 풀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수정해보고 내가 해줘야 되는 목적에 맞게 위해서 이그젬플을 잘 수정해보고 더 추가해보고 이런 작업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만들 때 저희는 C를 이용해서 하게 될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C 말고 다른 것들을 하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 커맨드 파일 같은 거를 열어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또는 여러 C 파일들이 많이 생겨져 있으면 그 파일을 32비트에서도 한번 컴파일 해보시고 64비트에서도 컴파일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 테스트를 해가지고 제대로 잘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고 무슨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그젬플로 이 이그젬플을 말씀드림으로 오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그 2차 평면 XY 좌표에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죠. 아마 고등학교 한 1학년 내외에서 그 제곱 더해서 스퀘어 루트 취하는 거 그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예제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숙제와 여러 상황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평면에서 두 직선 사이의 직선을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목표. 인풋 무엇이냐? 두 점 x1, y1, x2, y2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계산을 거리를 계산하는 로직이 저희들이 만들고 싶은 것이다.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림으로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로직을 정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과 논리와 국어도 잘 배우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니까. 1,5, 4,7 디스턴스 어떻게 계산하느냐? 처음에 사이드 1, 사이드 2 빼서 만들 수 있겠죠. 제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 빼기 1이나 1 빼기 4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사이드 1 제곱, 사이드 2 제곱, 스퀘어 루트 하면은 디스턴스. 자, 이렇게 계산을 시키면 되는 거죠. 손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자, 이 작업을 그 포인트 1, 포인트 2에 대해서 이 작업을 이제 C 언어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옮기면 되는 겁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옮긴 것들. 자, 이게 지금 옮긴 거이고요. 다시 타이핑을 하기가 귀찮으니까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소스 파일, 추가, 새 항목, 여기에 compute distance.c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시고 여기 안에 내용을 이걸로 넣겠습니다. 유니코드 형식으로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기에 그 지금 저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유니코드 캐릭터 타입이 특정한 타입으로 저장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대로 저장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컴파일을 하면은 분명히 뭔가 오류를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컴파일, 솔루션 다시 빌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되어 있죠? 메인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메인 함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 함수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으로 짐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메인 파일 하나가 있는 것을 지워버리는 것도 방법이고, 이 메인 파일을 제가 임시로 이름을 바꾸어서 만들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임시로 메인 헬로우라고 바꾸어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compute distance라는 게 이제 실행이 된 거고, 자,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그 작업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변수를 x1, y1, x2, y2, 1,5, 4,7 넣고, 그 다음에 거리를 계산하는 거 사이드 1, 사이드 2, x2 x1. 이거에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 산수 문제 하실 때도 x2 y1 이렇게 하면은 지금 로직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수하지 않고 잘 넣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x2 x1. 그리고 x2 x1 했으면은 여러분들 y2 y1 해서 사이드 2 계산하시는 게 더 혼돈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는 또 y1 y2 해도 되는데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최대한 깔끔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논리적인 흐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2개 제곱 곱하기, 이건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겠지만 곱하기 사이드 2 곱하기 SQRT. SQRT 계산하려면 어렵죠. 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함수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것만 헤더 파일만 인클루드 하시고 요거에 실행되는 로직이 라이브러리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와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SQRT를 직접 만들고 싶다. 그럼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주 특별한 SQRT 스퀘어 루트 로직이 있으면은 MySQRT 해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빼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오고 이 계산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빌드하고 실행. 지금 이제 실행을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디버그에서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이렇게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은 1,5, 4,7에 대해서 했죠. 근데 점이 바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이 바꾼 점에 대해서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걸 바꾸면 되겠죠. 2,3하고 4,7을 보고 싶으면 이걸 바꾸어서 저장하시고 다시 빌드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실행을 하시면 그 값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왜냐하면 소스 파일이 다시 링크돼서 실행 파일로 반영이 돼야지 그 값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임시로 요 점들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이 값들을 이제 매번 이렇게 컴파일해서 하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입력도 받고 파일에서 읽어서 텍스트 파일에서 작업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할 겁니다. 저희들이 2,3을 x1, y1을 화면으로 입력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 같은 걸 읽어서 계산을 많이 해서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고, 자, 앞으로 저희들 C 언어 내용을 계속 배울 것이고, 그 C 언어 자체는 뭐 진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환경을 이해하시고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내가 구현해야 될 부분이구나, 아니면 이거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어느 부분에 어떤 로직을 넣어야 되겠구나, 요거를 플래닝을 잘 하시는 로직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디 부분을 개발하고 누가 어디 부분을 개발해서 합치는 걸 어떻게 하겠구나, 그걸 잘 하시면 좋은 매니저가 되십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조금 사이즈는 크지만 게임을 팀별로 만드는 숙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을 만들어 보시면서 조금씩 게임이 재미있게 변형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팀워크도 해보시고 논리적인 구현 능력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